있죠? 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1 얘가 존재한다. 극한의 기본은 항상 뭐예요?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야 돼요. 얘가 0분의 f 0 마이너스 1 그쵸? 근데 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어떤 알파로?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도 얼마가 돼요? 0. 즉 f0은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얘가 존재하는 게 왜 문제냐는 거야. 이게 존재하는 게 왜 문제로 나온 거냐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문제가 제일 보기 싫은 이유는 뭐야? 다른 문제에 비해 절대값의 의미예요. 절대값의 의미.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얘 극한값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우 극한에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 0을 기준으로 좌우 극한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되죠? x분의 x가 0보다 클 때, 즉 우극한 0보다 작을 때 x분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연속인 대표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극한과 연속할 때 처음으로 배우는 사례 중에 하나야. 불연속인 사례. 그러니까 극한값 없는 사례. 0분의 0 중에서 극한값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절대값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부호를 바꿔요. 그렇죠?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데 쟤는 뭐래?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한 거야. 간단하죠? 얘를 제곱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약분돼도 어차피 0이 돼요. 이렇게 갖게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얘가 지금 극한값이 없는 이유는 뭐야? 불연속이라서 그래. 그치? 불연속인 애를 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불연속 곱하기 0은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에서 차가 납니다. 즉 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fx-1이라는 애가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fx-1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저런 발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말했듯 고난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 배경 지식은 일반적으로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기본 유형서에서 존재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내가 원하는 건 그럼 뭐냐?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x가 0보다 클 때. 잠깐만. 근데 나 이제 가는 끝났고요. 나에서 뭐라 했냐면 xfx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라 했어요. 그런가 봐. 그럼 일단 우리 fx가 조금 더 보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생각을 해? x로 나누어줘야겠죠. 그래서 fx랑 얘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이야. 야, 이렇게 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줘? 이렇게 줬으면 됐잖아. 이게 이거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해보면 됐잖아. 근데 뭐하러 이렇게 줘? 이유가 있어? 야, 여기에도 이유가 있대. 왜? 나누기 할 땐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고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x? 모르지. 그래서 나누어서 풀라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땐 얘인데 x가 0보다 작을 땐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 이하라는 이야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안녕. 귀엽고 곳으로 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0을 기준으로 얘한테 관통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f0은 어차피 1이거든. 근데 여기도 0 대입하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 3차 함수를 관통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 0,1에서는 관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더 크고요.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더 작은 모습을 완성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 fx 얘와 얘는 근이 세 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가 아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슉 넘겼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4x는 0에 대해서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미 0은 근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적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관통당하면 안 되거든. 근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관통을 당하면 안 돼. 즉 근이 여기 나머지 얘는 접하거나 근이 없어야 된다. 즉 판별식 0 이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끝났어요. 그래서 원하는 건 A가 마사와 4 사이고요. 내가 원하는 F5의 최대값이란 멘트 왜 나와요? F5라는 게 뭐니까? F5라는 게 여기다 5 대입한 값 125 더하기 25A 더하기 1에 대해서 A가 뭐일 때? 4일 때 100, 226이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평가원 접성 도함수항 접선을 다 못 끝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가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나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좀 덜 하는 식으로 진행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보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고난도 문제잖아.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제야. 굳이 뭐 더 이야기하자면 너희들 이제 학교 시험 기준으로 그래도 최고난도에 해당하는 애들을 지금 너희가 질문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10분 이상 고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모의고사라서. 그럼 그동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게 왜 일어나? 이런 문제가 왜 생길 수 있어? 이게 왜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풀이는 보통 시작돼요.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점이 될 거다. 9번 보죠. x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gx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뭔 생각부터 들어?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좌변은 좀 허름하게 이거밖에 없고 우변은 뭐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눈에 띄는 애가 있어. 모든이라는 멘트, 즉 항등식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뭘 대입해도 똑같은데 여기가 되게 거슬리죠. 즉 뭔 말이냐면 x에 대해 0을 대입했을 때 왼 좌변이 0이 되고요. 우변은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지. 여기는 뭐가 돼요? 3G0이 됩니다. 아, 그래서 G형은 0이다 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엔 사실 우리가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그 다음을 봐요.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분의 gx 마이너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분의 자 일단 그래도 눈에 좀 더 잘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했고 일단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항함수를 했으니까 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무한대가 있거든. 우리 앞서 문제에서 보통 대입하는 걸 선호하긴 하잖아. 문제에서. 그렇지? 근데 무한대는 좀 낯설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무한대가 낯선 이유는 뭐냐면 쉬워서.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쉽다고 해석하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요. 근데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존재하는 거랑 존재하는 거 곱했으니까 K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존재한단 말이야.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최고차항 차수 같아서. 자, 그럼 얘 몇 차야? 얘는 몇 차야? 차수를 알 수 있어? 어쨌든 아는 거 있어. 차수가 얘보다 얘가 2배야. 얘가 n차면 얘는 2n차라고. 그쵸? 그리고선 다시 위를 봅니다. 얘 지금 우변의 최고차항 몇 차처럼 보여요? 3차처럼 보여. 그치? 근데 좌변은 그러면 얘 몇 차야? 얘가 만약 2차잖아? 그럼 얘가 몇 차가 돼? 4차가 돼요. 그럼 말이 안 돼. 이거 5차 뜨거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F가 G보다 차수가, 그러니까 G가 F보다 차수가 2배야. 얘가 2차면 2차라서 여기를 3차를 맞춰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5차가 돼버립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아, fx가 1차고 gx가 2차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차수가 2배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저 맨 첫 줄에 있는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봤어요. 뭐야? g가 2차라고? 근데 g0은 0이네? 그쵸? 하나만 더 찾으면 얘 거의 완성되죠. 거의 완성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야, 방금 얘 2차라며. 근데 이거 3차인데? 그럼 얘도 3차잖아. 어떻게 2차랑 같을 수가 있어요? 지워줘야 돼요.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지워야 된다고 얘가. 어떻게 해야 지워? 여기는 뭐가 생겨야 돼요? x 세제곱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gx라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거기에 x가 인수가 하나 있고요. 뭔지 모르는 놈이 하나 더 있어서 x-a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f도 그럼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일단 남겨둘게요. 일단 남겨둘게. 알았죠? 일단 잠시만 남겨둘게요. 왜냐면 저 리미트 얘가 힌트를 좀 줄 것 같거든. 그리고서 다시 봅니다. 여기에 따르면 뭔 생각이에요? 지금 2를 뭐 해? 대입해야겠죠. F2 마이너스 G2분의 G 얼마야? 1이 존재한대. 그쵸? 존재한답니다. 존재한대요. 존재한다고? 잠깐만. 여기에서 얘가 지금 0분의 0이에요. 그러면? 얘가 0분의 0이에요? 그럼 보장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해? 얘를 일단 좀 떠올려 보려고 F2 빼기 G2를 만들려고 여기에다가 뭘 해봐요? 2를 대입해 봅니다. 얘를 잘 모르겠어서 X에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EF2는 제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G 더하기 0 뜹니다. 뭐야? EF2랑 EG가 같다는 건 얘 분모 뭐야?
0이네? 그럼 얘 분자 뭐여야 돼? 0이죠. 아,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F2랑 G2랑 같으면서 동시에 G1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정됩니다. GX 그냥 확정돼요. 맞죠? 확정돼. 뭘로 확정돼? A1이잖아요. GX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그냥 완성대로 써보죠. X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곱하기 그냥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2x인데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개까지 할게요. 얘 전개하면 뭐가 돼요? x 세제곱 의도했던 대로 지워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x 제곱 그리고 6x가 됩니다. 그게 xfx이므로 f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난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gx는 얘에서 조고 얘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분의 gx-1은 여기에다가 x-1 대입한 거라서 마이너스 2 x-1 x-2가 됩니다.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gx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의 제곱이라서 얘랑 얘를 약분해주면요 2x x 마이너스 2 x 마 3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네, 얘만 남으니까 2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 답은 얼마? 25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우리가 차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수월해요. 왜냐면 차수에 따라 미지수의 개수가 결정되거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주는 거 한번 천천히 다시 돌아볼게요. 길었으니까. 특징적인 애가 있었어요. 0이 있었죠. 그쵸?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입해왔더니 G형은 0이 된다라는 정보까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거를 봤는데 이게 어쨌든 얘는 우리 예상은 해. 이게 아마 극한값이 0분의 0꼴일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직 확증은 없죠. 하지만 얘는 이제 확증이 있어요. 이게 무한대가 아니려면 K가 되려면 반드시 0분,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차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차수에 대한 힌트가 뭐가 있냐? 얘가 혼자 3차라는 게 힌트죠. 얘가 3차니까 이것도 3차가 돼야 돼. 왼쪽도. 그럼 얘 F2차인데 그러면은 얘가 2차면은 제곱에 의해 4차. 그럼 얘가 4차면 말이 안 돼. 오케이. 기각. 얘네가 지워줘서 2차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G가 2차, F가 1차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방금 말했듯이 최고차항을 제거해야 되므로 얘랑 얘의 최고차항을 곱한 게 1x 세제곱 즉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때 G형은 0이라 했으니 반영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는 플러스 A로 하든 마이너스 A로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표현대로 쓰면 돼요. 알았죠? 난 그냥 마이너스 A로 한 거야. 왜냐면 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했던 대로 이제 0분의 0꼴인지 진짜 확인을 하려고요. 근데 문제는 대입을 했더니 극한 대입이니까. 대입을 했더니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아무 힌트가 없거든. 그래서 다시 알려준 유일한 힌트에 대입을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여기가 0이 돼버리면서 EFE는 2G가 돼버리고 그럼 FE 빼기 G가 0이 돼요. 뭐야? 0분의 라고 의도했긴 했지만 0분의 G1이 존재를 해야 되니 우리가 G1도 0. 뭐야? 인수가 나왔네? 채우면 되는 거죠. 마무리로 맨 처음 항등식에다가 쭉 대입을 하면 fx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일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계속 활용하려고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 활용은 기본적으로 경험에 좀 긴 해요. 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우리가 그 다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뭐야? 이건 틀렸을 수 있어. 아니, 지금 처음 하는 거고 낯설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럼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대신 뭐 하면 돼요? 복습만 잘하면 돼요. 그냥 잘 적어두고 방학 때 잘 적어두고 시간 될 때마다 학기 중에는 이거를 딱히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거든. 그럼 했던 것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3월, 4월 모의고사들을 그렇게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랍니다. gx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써져요. fx와 fx 더하기 a 더하기 b. 그러니까 fx를 마이너스 a만큼 플러스 b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쵸? 그런 상태야. 근데 fx는 내가 이미 명확하게 알아. 얘 그래프를 안다고. 이건 뭐야? 내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려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려줬잖아. 그럼 이거 그려보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0을) 기준으로 x-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1을 꼭지점으로 0,5를 지나는 x-2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렇죠? 얘를 마이너스 a만큼 플러스 b만큼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완성된 gx가 있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힌트를 줬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gx라는 애를 가로선 y는 t와 교점을 잡을 건데 그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돼. 뭐냐면 리미트 t가 k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ht, 리미트 t가 k로 가는 좌극한에 대해서 ht의 차가 얼마다? 2다.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k 플러스란 게 뭐냐면 k를 기준으로 k의 가로선을 그었을 거 아니야. 그치? k의 가로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살짝 위랑 살짝 아래를 비교하라는 거야. k를 기준으로 살짝 위랑 살짝 아래를 봤을 때 둘의 차이가 2개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더 많은지 아래가 더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의도의 절대값이에요. 위가 많은지 아래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다. 위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살짝, 이 k보다 살짝 위에 있는 애가 아래보다 많아서 뺀 게 2일 수도 있고요. 아래가 더 많아서 아래에서 위를 뺀 게 2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개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되는 k가 누구누구래요? 1, 4, 5. 야, 1은 확실하게 알아. 1은 지금 이 문제에서 y는 k예요. y는 1이라는 가로선이 어디야? 여기야. 꼭지점은 이미 안다고, 맞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뭐라고? 얘의 살짝 위와 살짝 아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차이나? 2개. 야, 근데 이미 보였네. 야, 얘 지금 교점 몇 개처럼 보여? 0개. 얘는 교점 몇 개처럼 보여? 이미 2개 차이 나잖아. 이미 2개 차이 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K가 1인 건 K가 1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하죠. H1이라는 거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교점은 변동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몰라. 얘가 지금 교점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변동이 없다고.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변동은 왜 생겨? 지금 보여줬잖아. 꼭지점이라서 변동이 생긴 거야. 얘는 이런 꼭지점은 아니다 라고 말해준 거야. 이 왼쪽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4는 어디서 지금 5는 좀 특이해 보여. 왜 5가 좀 특이해 보이죠? 자, 5를 볼게요. 5를 기준으로 얘 살짝 위 교점 몇 개예요?
살짝 밑 교점 몇 개예요? 2개잖아. 그치? 2개라고. 하나 차이 나네. 그쵸? 그리고 4를 기준으로도 볼게요. 4가 어디야? 5가 여기 있으니까 4 이쯤일 거 아니야. 4를 기준으로 살짝 위에 교점 몇 개예요? 살짝 아래는 교점 몇 개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H4라는 애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반드시 교점 개수가 몇 개 해야 돼요? 2개 차이 나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이 변화가 없잖아. 4라는 애가 y는 4라는 애 기준으로 여기 위랑 아래가 교점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죠. 얘는 왼쪽에서 달라져야만 총 개수가 2개 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개 차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입니다.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적어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있어야지만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에선 지금 교점이 하나 1까지 왔네. 미안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 있죠? 근데 위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개 차이 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방금 그렸던 그림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근데 얘를 기준으로 5를 보면 어떻게 돼요? 5는 지금 5를 기준으로 5에서 살짝 아래는 교점이 4개고 살짝 위에는 교점이 몇 개야? 3개죠. 맞아요. 여기 살짝 아래는 교점이 4개, 살짝 위에는 교점이 3개. 그러면은 지금 차이가 2개나?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차이가 2개 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5를 기준으로 살짝 아래는 4개지만 위에는 2개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H5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교점의 개수가 1개 차이 나야 되고 그래서 저 y절편을 건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따라올 수 있어요?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이게 중학교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이제는 좀 해볼게요. 말했다시피 우리가 중3 때 이거 처음 배운 지 3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장했어요. 그쵸? 자,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0,0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 1, 얼마예요? 1이죠. 2, 얼마예요? 4죠. 3, 얼마예요? 9죠. 뭔 말이냐면 꼭지점에서 멀어졌을 때 그거의 제곱만큼 벌어집니다. 제곱만큼 벌어져요. 오케이? 이해가요? 만약 얘가 개수가 2잖아요? 그럼 2의 제곱만큼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봐봐. 여기 y좌표 4죠. 얘 5죠. 얼마큼 벌어졌어요? 1만큼 벌어졌죠. 예, 마이너스 1콤마입니다. 그러면 1만큼 벌어져야지 1의 제곱만큼 차이 나거든. 이해가요? 그러면 뭐야? 얘 원래 얼마였어? 2,1이었죠. 얼마큼 이동했어요? x축 방향 a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a는 3, b가 3 이렇게 확정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지금 g-4는 f 마사 더하기 3 더하기 3이고요. f 마일 더하기 3이라 여기다 마일 대입하면 얼마예요? 1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좀 어렵죠. 요 표현이 좀 어렵죠. 물론 그냥 fx a만큼 평행 이동했다,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냥 식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립하면 돼요. 꼭지점이 4고 y좌표가 4고 y좌편이 5다라는 거 연립해서 문제 풀어도 전혀 틀릴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 엄청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잖아. 그거 익히면 조금 더 윤택해져요. 우리가 좀 더 윤택해진다. 여기가 1만큼 여기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도 1만큼 차이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고3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3. 알았죠? 당연히 우리 중딩은 이런 거 못하고 고1도 좀 버거워해요.
고3은 다를 수 있다. 12번은 이게 우리 상호고 기출에 있었죠. 작년에 했었죠. 작년도 아니야. 이제 몇 달 전이야. 작년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그렇죠? 했었어. 그때도 설명했거든. 지금 똑같이 설명하겠죠.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점이 있대요. 이거 어차피 함수는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아서. 와, 여기가 그냥 좌표를 쓸게요. t, t제곱 마이너스 4라는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답니다. 그 접점을 A랑 B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OAB의 넓이와 PBA의 넓이에 S랑 T라고 했대요. 그때 S분의 T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너희 구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사실 다시 한번 보면 맨 밑에 줄에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t-2분의 st분의 tt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st분의 tt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s분의 t예요. 즉 원하는 건 삼각형 OAB 넓이분의 삼각형 PAB 넓이란 거거든. 근데 이 둘은 밑변이 얼마예요? AB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비관계는 이 둘의 교점을 H라고 할 때 OH분의 PH라는 높이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높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 여기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죠?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이를 구할까? 높이 B를 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자주 설명했던 거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뭐? 소공식에 따르면 소자 모양이라는 거죠. 소 맞죠? 소자 모양이죠. 소공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PB의 제곱은 PH 곱하기 PO, OP. 또한 OB의 제곱은 OH 곱하기 OP. 내가 실제로 구하는 게 OH분의 PH를 구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이거분의 이거 구하고 싶잖아. 맞지? PH분의 OH니? 반대로 구했네요. 미안합니다. PH분의 OH네요. 그냥 순서만 바꿀게요. PH분의 OH는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PB의 제곱 분의 OB의 제곱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니네 미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았어. 미안해요. S가 OAB 맞구나. 나. 그래서 얘는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겠죠. OB 제곱분의 PB 제곱. 자 그럼 OB 제곱 얼마예요? 4죠. PB의 제곱 어떻게 구해요? 여기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여기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잖아. 그치? PB의 제곱. 여기 제곱은 얼마예요? 얘부터 얘까지 0,0까지 거리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7t 제곱 더하기 16에서
써줄게. 4를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얘 제곱에서 여기 제곱 뺀 거다. 오케이? 이게 문제에서 말한 뭐다? S분의 T다. 끝났습니다. 리미트 T가 2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T-2분의 ST분의 TT잖아요. 얘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4분의 이게 T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더하기 12라서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T 이건 그냥 바로 전개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얘랑 얘는 약분돼서 T 플러스 2가 남고요. 그럼 4분의 T 플러스 2, 4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개수분의 개수죠. 그러면은 4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5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공식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요. 하나 더 있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정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용한 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삼각형 넓이 b를 높이 b로 해석하는 것. 높이 b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높이 b.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게 13번 fx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줬네요. x가 0 이하일 땐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x가 0보다 클 땐 a의 x 마이너스 5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알려줬죠? 이 알려줬잖아. 뭐 하라는 거야? 그리라는 거죠. 마이너스 1, 4를 꼭지점으로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0 대입하면 2까지 내려오나요? 0,2까지. 근데 얘는 뭐를 어떻게 대입해도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a잖아. 그치? 0보다 작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냅니다. 5,0인데 맞지? 여기 5,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좀 밑으로 할까? 5,0이니까 나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fx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3차 함수 gx를 그릴 건데 그 3차 함수가 얘랑 교점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래요?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에요. 마이너스 2랑 0. 여기랑 여기네. 마이너스 2랑 0? 여기 2랑 여기죠. 그쵸? 내가 찾는 gx가 여기 두 개를 지나. 그리고 어딜 또 지난대요? 2를 지난대. 2면 여기죠? 뭐 요쯤이지. 자, 3개를 지나는 3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3차 함수 3개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상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요? 일단 여기 이렇게 지났어. 그치? 이렇게 지나는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야 돼? 얘를. 이런 식으로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맞아. 저기 뒤에서 하나 더 생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를 어떻게 지나? 맞아요. 접해야 돼요. 이해 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 문제 끝난 겁니다. 이 그래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라는 건데, 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내가 제안했던 방법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접한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맞아, 제곱을 포함한 식으로 작성하자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 얘가 y는 a x-5인데 이 gx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gx라는 애랑 2에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x-2의 제곱 곱하기 x-a, a는 안 되죠. k라고 할까요? k 더하기 a의 x-5 이렇게 하자. 즉 a의 x-5랑 2에서 접하고 다른 데서 만난다. 실제로 다른 데서 저기에서 만날 거 아니야. 걔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는 건 뭐예요? 0을 대입했을 때도 2고요. 뭘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도 2라는 거죠. 이것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a가 2.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a. 걔가 2가 됩니다. 살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a는 2이고, 이걸 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7a가 34다. 이렇게 됩니다. 뭐 둘 어떻게 연립해요? 둘 어떻게 연립해요? 그냥 여기 8 곱해서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쵸? 여기 8 곱해서 빼버리면 8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a 8 16 잠깐만 33인가? 8 33a 8 16 그러면은 18 숫자가 잠깐 좀 기분 나쁜데 잠시만요. 영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k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0 마이너스 5a는 2.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7a가 2. 정리하면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32 슉 넘어가면 34. 8을 곱하면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40a 는 16. 고마워요. 땡큐. 여기 16k죠. 오케이. 여기가 잘못됐네요. 4를 곱하면 16 28. 그러면 마이너스 13a 는 마이너스 26이라 네, a가 2가 뜨네요. a가 2가 뜨면 k가 얼마나 뜨죠? 마이너스 3이 뜹니다. G2a는 G에다가 2a 4를 대입해 달라는 거고요. G에다가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7 마이너스 2라서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립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네. 14번. 이게 문제는 읽어봤죠, 여러분? 문제 길다고 안 읽고 그런 거 아니죠? 1%. 이게 흔히 말하는 뭐다? 킬러 문제다.
보면서 와 이게 1%구나 해봅시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킬러구나 이제 실감하면 되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얘에 대해서 h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가 이상하다? 뭐야? 어디에서 환승하는지를 말을 안 해줬어요. 환승 지점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세 함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형태부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절대값 gx는 fx다. 뭔 말이냐면 이제 gx라는 게 fx이거나 마이너스 fx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fx랑 마이너스 fx 이제 그려놓고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환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승을 아무 데서나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f라고 하면 마이너스 fx는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짜 아무렇게나 환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환승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도 된다는 거죠. 이 노란색이 gx일 수도 있다. 막말로. 당연히 이딴 짓은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마음대로 환승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저 말의 의미가 이거다. fx이거나 마이너스 fx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꽤 자주 등장합니다. 내신할 때는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꽤 등장하는 주제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할 때도 등장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 말 안 했네요. 절대값 gx가 fx잖아.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라고 하는 게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절대값이랑 같아야 되잖아. fx는 무조건 0 이상이에요. fx는 무조건 0 이상이다. 오케이? 자, 얘는 뭐예요? f'x의 절대값이래. 얘가 중요한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표현 우리가 앞선 표현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뭐가 붙어 있어? 플러스가 붙어 있죠. 우극한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내 생각은 그래. 이거 여기 파트 있으면 안 돼. 이게 극한과 연속이 있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뒤에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거 단어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미분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 gx라는 애가 있잖아. 그 gx라는 거에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만 보라는 거야.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미분 계수가 절대값 f'x래요. 즉 우미분 계수가 무조건 뭐라는 이야기예요? 0보다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g라는 애는 f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 근데 이 f'x가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죠. 취급하지 말아라. 무조건 플러스만 인식해라.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전에 gx는 fx에서 마음껏 환승하는 애라 그랬는데 우미분만 보는 거예요. 우미분 알았죠? 얘가 만약 이 노란색이 gx면 이런 식으로 얘가 gx라면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 어때요? 음수죠.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금 기울기 어때요? 음수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음수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야. 맞아요. 증가하는 것만 남기라는 거야. gx는 무조건 증가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야 되죠. 환승이. 내려가야 되죠. 환승이. 내려가야 되죠. 환승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fx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fx를 흐릿하게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뭐 x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gx가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감소해야 되잖아? 아니야, 환승해. 환승하고 또 여기서도 환승하고 또 여기서도 환승하는 요 모습. 요렇게 된 게 gx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지. 알았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환승만 해달라. 우미분계수가 0 이상이다. 근데 그럼 왜 무미분계수라고 해요?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원래. 우미분계수만 있으면 불연속이랑 상관이 없어. 미분계수가 무조건 존재해요. 알았죠?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에요. 우미분계수면 어떤 의미가 추가된다? 불연속이어도 기울기가 존재한다. 기울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불연속이어도 끊어져 있어도 오른쪽은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불연속임에도 우리가 미분계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많이 가져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서 뭘 했냐면 gx가 hx랑 곱했을 때 연속이래요. 방금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뭐야? gx 불연속이어도 돼. 불연속이어도 돼. 뭐만 하면 돼? 증가만 하게 만들어줘. 라는 게 지금 주제였어요. 그쵸? 증가만 하게 만들어줘. 근데 갑자기 연속이라는 멘트가 끼어들면서 이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연속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돼. gx는 우리가 마음껏 환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린 예시에 따르면 보통 불연속이에요. 근데 그게 얘랑 곱했을 때 연속이래.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0인가 보다. 그래서 hx를 생각해 봅니다. 야, 근데 얘가 hx를 우리가 hx를 그리면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hx도 이미 뭘 해? 얘도 환승을 하죠. 얘도 환승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냐면 만약 얘가 불연속이면 어떡해? hx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환승하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환승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다가 환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환승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내가 아는 거는 얘 연속 만들려면 얘 불연속일 때 뭐면 돼요? 0이면 좋잖아. 근데 0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 4차 함수가 저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다시 보여줄게요. 극값이 3개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나는 무조건 이게 증가만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럼 최소한 불연속인 게 몇 개 떠? 최소한 3개 떠. 근데 얘가 만들 수 있는 0은 몇 개밖에 없다고? 많아봤자 1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극복이 돼요? 이 문제가 1%인 이유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얘는 0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여기 얘로 가다가 얘로 환승하는 거잖아? 0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일치감치 환승하거나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환승하거나 한데 그래봤자 0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도 뭐가 만들어져? 얘도 불연속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불연속 곱하기 0 만들어지는 게 이게 1개밖에 안 뜨고 동시에 얘도 불연속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어떻게 3개짜리 불연속을 극복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많아, 불연속인 게. 불연속을 줄여야 돼. 어떻게 줄여? 지금 이거 무조건 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붙어 있어야 돼 라는 결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fx고요. y는 마이너스 fx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0인 부분이 그럼 다시 뭐라 그랬어? 얘는 지금 0인 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누굴 0으로 만들 거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맞춰주냐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이잖아요. 그쵸?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gx라는 애가 다시 이 hx라는 애가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로 환승을 하거든? 이렇게 환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연속이 떴잖아. 그치? 얘도 불연속이라서 여기서 연속 맞는 방법으로 얘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뭐냐면 연속을 만드는 방법은 불연속 곱하기 0도 되지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연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져오는 함수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여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 불연속인 부분이 여기 불연속인 부분이랑 곱해져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지금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여기 0인 부분 맞죠? 여기는 어디냐면 쟤한테 a를 대입한 값 4a 플러스 2와 a, 4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얘네가 쟤랑 곱해졌을 때 연속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얘랑 곱해지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fa랑 4a 플러스 2 곱한 게 마이너스 fa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곱한 거랑 같으면 되며 동시에 지금 얘가 0이 얘 지금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그치? 이 불연속인 애가 여기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랑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 값에 대한 정보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여기 셋에 대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데 맞죠? 무조건 증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문자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시에 문자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0이 되냐라는 건데 FA가 있잖아. 똑같이. 그치? 뭐 해주면 돼요?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FA 곱하기 4A 플러스 2 마이너스 넘기면 2A 더하기 3이라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게 되고요. 그게 0인 거니까 네, 깔끔하죠. A는 2분의 1이 뜹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2분의 1이 떠요. 자, 이때 그러면은 여기를 모르니까 K라고 했을 때 G의 fx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프라임이 그 값에 대한 정보만 얻은 거니까 프라임이 원래 최고차항 계수가 4였는데 미분해서 16에 x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럼 16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되고 전개하면 16x 세제곱 마이너스 16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가 돼서 fx라는 건 적분하면 4x 세제곱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kx가 됩니다.
문제에서 G0은 3분의 40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40이란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G0이자 뭐예요? F0이거든.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아까 뭐라 했어? K, 0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FK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K를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KK 마이너스 3분의 4K 4제곱 KK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3분의 40은 0이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뭘로 묶어야지 깔끔하냐? 3분의 2로 묶었을 때 2K 4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게 0이 되는 거라서 인수분 되니? 2, 1, 4, 5 그러면 K제곱이 맞풀이죠. K제곱이 4가 뜨네요. 이 마이너스 2분의 5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K는 2가 된다. 단순 계산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2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림상 K는 플러스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K가 2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G1 곱하기 H3은 G1이라는 건 지금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1 곱하기 H3 하면 되죠. H3 마이너스 F1은 지금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라서 마이너스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냐? 여기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30 마이너스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26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38 이렇게 되네요. H3은 이게 A가 지금 우리 A가 얼마였어요? A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아까 여기 A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H3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9 계산하면 114가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아, 이게 1%구나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진짜 난 시험 중에 이거 풀 자신이 없어 느낄 수 있거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게 순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여기서 순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얘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해요. 특히 어느 정도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데 불연속이랑 0 곱하면 연속된다는 건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되는 거 찾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다? 이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자? 우미분계수라는 거고 우미분계수의 특징은 뭐다? 불연속이어도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다. 우미분의 특징이다. 당연히 좌미분도 마찬가지겠죠. 미분 가능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미분 불가능해도 우미분은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y는 절대값 x 같은 겁니다. 이 우미분 뭐예요? 1이고 좌미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미분 불가능이지만 우미분, 좌미분은 존재한다라는 것을